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이어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배당주 투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15.4%, 미국 주식은 15% 배당 소득세를 떼는데요. 그런데 이건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되는 세금 구간입니다. 급여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직장인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면 15.4%가 아닌 35%를 내게 되는데요. 물론 배당으로 연 2천만 원 받아만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연금저축과 ISA 계좌가 있는데요.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볼게요.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요. 원래 예적금은 은행에서, 주식 ETF 채권은 증권사에서, 개인연금은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고 각각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통장에서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년 출시 당시엔 인기가 없었는데 21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고 만기 해지가 5년이 아닌 3년으로 개편되면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먼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려면 ISA 계좌가 주는 혜택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혜택으로는 연 200만원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연 10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200만원 비과세를 받고 9.9% 분리과세를 내게 되면 80만원만 내면 되는데요. 일반 계좌에서는 15.4%를 떼다 보니 154만원을 배당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급여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연봉 1억인 직장인이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되면 35%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는 비과세 200만원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7.09%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또한 면제됩니다. 세 번째 혜택은 과세 이연이 가능한데요. 만기 시점에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 가입 기간에 세금을 다시 재투자한다면 더 좋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복리에 관한 영상은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혜택은 손익통산이 가능한데요. 해당 계좌 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계좌 만기 때 한 번만 적용이 가능한데요.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 있으니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 1억과 배당금 2천만원 수익, 펀드에서 2천만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 계좌에서는 펀드 손실과 주식은 과세하지 않고 배당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배당 소득세인 15.4%를 계산하면 308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ISA 계좌에서는 배당 수익과 펀드 손실을 합산하면 0원이다 보니 내 세금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절세가 중요한 배당 투자로서는 정말 큰 혜택이네요. 마지막 혜택은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현재 국내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인데요. 25년부터 5천만원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전부 비과세다 보니 1억의 수익이 났다면 1100만원 절세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 많이 있는 만큼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혜택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 편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3개년 과세 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씩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미불입된 한도는 차년도로 2월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올해 내가 ISA 계좌를 만들고 단 한 푼을 넣지 않아도 내년에는 4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인데요. 3년 이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갑자기 급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3년 이상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 한도에서 차감되는데요. 예를 들어 입금 한도가 1억이었는데 내가 5천만 원을 잠시 뺐다가 다시 넣으려고 해도 입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보니 안 된다는 점이에요. 추가로 원금이 아닌 금액까지 회수를 하려면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ISA 계좌 혜택만 포기하면 되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단점으로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만 투자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가 가능한데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와 해외 ETF 직접 투자까지 다루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ISA 계좌 종류로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임형은 투자 전문가가 운용하는데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신탁형과 중개형이 있는데요. 신탁형은 예금을 넣을 수 있는 반면 중개형은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는 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배당주 투자를 위해서 만든다면 당연히 중개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배당주 투자가 아니더라도 중개형을 권하지만요. ISA 계좌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일반형으로 개설이 되는데요. 일반형일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9.9%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뗀 후에 증권사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꼭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좋은 ISA 계좌를 누가 하면 좋고 누가 하면 안 좋을까요? 사실 저는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ISA 계좌를 만들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국내 주식만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ISA 계좌를 당장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25년 예정되어 있고 만들어 두기만 하면 납입 한도가 매년 늘어나니 우선은 만들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주식만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 주식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해 조절을 하고 있어요. 개인 명의로는 ISA 계좌로 그 외에는 법인 계좌로 병행하여 투자할 예정입니다. 사실 35% 세금을 내야 한다면 배당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배당 투자는 절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ISA 계좌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